안녕하세요. 한국제이시 연수원 교수 김태옥입니다. 지금부터 제이시인의 의전과 매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제이시 훈련원 교육에서 의전과 매너라는 주제를 다루는 이유가 뭘까요? JCI는 리더십 4관 학교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리더의 기본은 의전과 매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들고 의전이 조직을 만들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22여 분 동안 제 강의에 집중을 하시면 JC인으로서 성공적인 회원 활동을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JCI 미션 수행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의 의전과 매너를 습득하여 즐거운 회원 활동, 성공적인 조직 생활을 할 수 있다. 지금부터 다양한 상황에서의 의전과 매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전과 매너 어떻게 다르죠? 의전은 국가나 조직이 공식적인 행사를 할 때 그리고 교류를 할 때 적용되는 규약입니다. 그리고 매너는 개인 간의 교류를 할 때 지켜야 할 에티켓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의전은 국제회의를 통해서 구체화된 원칙이 있죠. 어떤 회의를 통해서 제정되고 그리고 구체화되었는지 그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할 의전의 유래에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매너가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개인 간의 교류를 할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심리학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는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호감인가 비호감인가. 중간은 없대요. 중간은. 무관심. 처음 보는 사람이든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든 상대방과 친하든 안 친하든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가 곧 마음문을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고 이러한 호감도는 결국 설득력으로 이어진다. 이게 중요합니다. 의전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상호 존중입니다. 따라서 상위 직책에 대한 의전보다는 하위 직책에 대한 예절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직책을 받았을 때 내가 수행할 때의 얘기고 현재 훈련원에 입소한 만큼 하위 직책이다 그러면 선배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하나 전부 나에게는 좋은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선배들의 말이나 행동, 언행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 내가 저 위치에 올라가면 절대 그러지 않아야지. 혹시 그거 아세요? 자기 윗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말이나 행동을 합니다. 괜히 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미워지면 내가 그 직책에 올라갔을 때 똑같이 답습을 한다는 것을요. 따라서 어떤 경우든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선배들로부터 좋은 것은 본받고 안 좋은 점은 내가 저 직책에 올라가면 이런 부분은 후배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을 뼛속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선배는 존중하는 자세로 임하면 선배의 잘못된 언행을 답습하지는 않을 것이다. 의전이 잘못 왜곡되면 충성맹세로 비칠 수가 있는데요. 유의해야 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결제란에 도장을 찍어 놓은 모습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도장 하나를 찍는데도 실무자, 계장, 부장, 부사장이 마치 윗사람에게 인사를 하듯이 깍듯한 예의를 표하고 있는데 일본의 회사 문화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요즘은 사인으로 대체되고는 있다고 하지만 상관에 대해 충성하듯이 보이는 경직된 조직 문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로컬에서 나오는 경직된 의전 문화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의전의 기본을 모르고
상호 존중이 아니라 오로지 직책 하나로 대접받으려는 저급한 지역 문화의 산물이니까요. 일본 문화의 잘못된 답습일 수도 있습니다. 의전의 목적이 무엇인가? 상대방에 대한 예절이자 배려다. 고압적인 과시가 아니라 좋은 의전은 물 흐르듯이 하는 것이다. 자연스럽고 서로가 편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둡시다. 의전의 정의입니다. 의전을 한자로 살펴보면 예의, 의, 법전, 전 이렇게 의전이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의전이란 예에 기초한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법이라고 해도 될 텐데 왜 의전이라는 말을 사용할까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이때 점심을 먹었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오찬을 나누었다 이렇게 말합니까? 국가 주요 인사들 간에 밥을 먹을 때는 점심 대신 오찬이라는 말을 사용하듯이 공적 성격의 예절은 예법 대신 의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개인과 개인이 아니라 조직과 조직의 관계에서는 이처럼 표현하는 언어가 달라지죠. 상황과 격식에 따라서 어휘도 구분하여 쓰인다는 점을 참고합시다. 이번에는 유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프로토콜은 그리스어 프로토콜론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프로토콜론은 프로토, 맨 처음, 콜론, 붙이다의 합성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맨 처음, 그리고 첫 번째로 지켜야 할 규범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네 번째 줄에 비엔나 회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근대적 의전 원칙이 제정되고 구체화된 것이 비엔나 회의, 비엔나 협정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엔나 회의가 뭘까요? 비엔나는 오스트리아의 수도입니다. 비엔나 회의란 1814년 9월부터 무려 9개월에 걸쳐서 진행된 유럽 여러 나라의 국제회의를 말하는데요.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난 뒤 유럽의 신질서,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개최된 회의였습니다. 근대적 의전 원칙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 전인 1815년에 비엔나 회의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외교 관계에 관한 의전 원칙이 구체화된 것은 약 60여 년쯤 전인 1961년입니다. 의전의 원칙은 크게 5가지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 상호주의, 문화의 반영, 서열의 존중, 오른쪽 우선. 의전의 원칙은 오른쪽이 우선됩니다. 곧 내가 모셔야 할 상대방이 있다 했을 때는 나는 그분의 왼쪽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 하나만 확실하게 알아두어도 생활 의전에서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전 원칙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매너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2시 생활의 기본인 인사, 복장, 악수, 그리고 명함 교환 방법 등 4가지를 얼른 짚고 오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2시 회의에 참석할 때 꼭 정장을 입어야 합니까? 제2시는 네모다 라는 질문을 제가 받는다면 저는 제2시는 리더를 양성하는 사관학교다. 제2시는 리더를 양성하는 사관학교다.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양복은 사관 생도로서의 제복이라고 생각합시다. 신언서판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신언서판, 당나라 때 관리를 선발하던 기준이었다고 하는데요. 몸신 어떻게 보이는가,
시각적인 부분이 언서판, 말이나 글쓰기 판단력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곧 외모는 그 사람의 품성과 첫인상까지 결정하니까요. 외모의 기준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다.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둡니다. 제시의 모든 모임이나 행사에 항상 양복을 고집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회의 때 정장을 입고 참석하는 이유는 회의에 임하는 자세를 진지하게 갖추자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하절기에는 넥타이를 매지 않는 간이 정장, 또 세미나나 비공식 식사 때는 비즈니스 캐주얼이나 JC 국제 행사에 참가해서 각국의 나이트나 파티 때는 청바지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이처럼 상황에 맞는 드레스 코드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입 회원으로서 선배들에게 가장 빠르게 인정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사 잘하기, 그리고 선배님의 말씀을 잘 듣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JC에서만 그렇습니까? 회사 생활할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인사 잘하고 선배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일을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팀워크를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인사할 때 유의점은 고개를 숙였다가 들 때 앞을 보는 게 인사의 완성입니다. 고개를 숙였다가 들 때 앞을 보는 게 인사의 완성. 고개를 숙였다가 들면서 옆을 보거나 고개를 숙였다가 들면서 밑을 보거나 또는 뭔가 원고를 꺼낼 때도 숙였다가 원고를 꺼내면서 바로 본다면 단정하지 못한 자세다. 다시 한번 15도 인사든 30도 인사든 45도 인사든 고개를 숙였다가 들 때는 인사 받을 사람을 쳐다보는 것까지가 인사의 완성이다. 기본으로 알아둡시다. 악수는 이렇게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7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악수를 하는 순간만큼은 상대방의 얼굴에 시선이 가 있도록 하자. 그리고 악수할 때 손만 내미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맥이 없이 보입니다. 악수할 때 그 순간만큼은 꼭 힘을 주어서 잡자. 악수를 청하면 반드시 일어서서 악수를 나누는 것이 예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수를 나눌 때만큼은 상대방 얼굴을 쳐다보기. 악수를 나눴을 때는 그 순간만큼 약간 힘을 주어서 잡자. 이게 나의 의지 표현이니까요. 그리고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일어서서 악수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몇 가지 기본을 알고 상황에 따라서 응용하면 되겠습니다. 명한 교환을 할 때는 이렇게 몇 가지 알고 대처해야 하는 점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제시된 7가지 외에도 명함을 건넬 때는 반드시 상대방이 내 이름을 바로 읽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명함을 받았을 때는 적어도 상대방과 눈에서 이렇게 벗어나 헤어지기 전까지라도 명함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건넨 명함을 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호주머니에 집어 넣어버린다든지 손 안에 넣고 꾸깃꾸깃 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명함을 건넸으면 상대방이 내 명함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이 곧 나를 어떻게 대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한눈에 그대로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놓으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은 불쾌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JC 생활의 기본인 복장, 인사, 그리고 악수, 명함 교환 방법 등 4가지를 얼른 짚어봤습니다. 다시 의전으로 돌아와서, 의전에는 크게 몇 가지 원칙이 있다고 했죠? 5가지. 상대방에 대한 존중, 상호주의, 문화의 반영, 서열의 존중. 오른쪽 우선. 지금부터 보행을 하거나 탑승한 상태에서 수행을 할 때
또 식사나 회의를 할 때 좌석 배정 등 사례를 통해서 의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횡으로 보행시와 종으로 보행시, 그리고 2명, 3명, 5명이 보행할 때 어떻게 안내자와 수행자의 위치를 잡을 것인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 윗사람에게 뭔가를 설명하면서 이동할 경우, 단순 수행의 경우, 상위자가 중간에 또는 상위자가 맨 앞에 위치하여 이동할 경우 등의 의전입니다. 승용차의 좌석 배열은 상위자가 조수석의 뒷자리, 이건 기본이죠. 버스를 이용할 때는 운전기사의 바로 뒷좌석, 창가 쪽이 상석입니다. 승강기를 탑승할 때는 어디가 상석일까요? 네, 출입문의 안쪽, 버튼이 있는 반대편 안쪽이죠. 열차를 탑승할 때 역시 창가 쪽이 상석입니다. 이번에는 음식점이나 회의를 할 때의 좌석 배정입니다. VIP는 항상 안쪽에 가운데, 또 원탁에서 역시 오른쪽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내 사무실에 나보다 하위자가 방문했을 때, 나보다 상위자가 방문했을 때 좌석 안배 상황입니다. 주인 측, 손님 측, 또 오른쪽은 회의실 단상에서 회장단이 앉아 회의를 진행할 때의 경우인데요. 임원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의 좌석 배정을 각각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행할 때, 그리고 탑승한 상태에서 수행할 때, 식사나 회의를 할 때 등 각각 좌석 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몇 가지 의전 원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공식 행사를 할 때 테이블 매너도 알아둬야 되겠죠. 테이블 매너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품위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테이블 매너는 식장 도착 이전부터 시작된다. 무슨 말일까요? VIP의 개인적 취향을 미리 알아서 음식 세팅할 때 반영하자. 또 드레스 코드나 국가별 테이블 매너도 알고 대처하자는 것입니다. 곧 우리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손님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나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념할 사항, 여성의 착석 배려, 음식을 우선 권유하도록 하자. 또 좌석 서열 배정과 관련해서는 전망이 좋은 자리, 무대가 잘 보이는 자리가 상석이다. 네 번째, 테이블 세팅 및 사용과 관련해서 좌빵 우물, 오나 왼포 무슨 말일까요? 원탁에 둘러 앉았을 때 내가 앉은 자리를 기준으로 왼쪽에 빵이 내 빵이다. 오른쪽에 물이 내 물이다. 내 오른쪽에 상대방 빵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또 식사 중일 때는 포크와 나이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식사를 다 끝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참고로 국제행사나 교류를 위해서 외국을 방문할 때 있습니다. 또는 외국 사람을 맡게 될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미리 포털에서 그 나라의 인사말, 식사 문화 정도는 알고 임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을 젓가락으로 이렇게 나누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젓가락으로 뭔가를 옮기는 것은 화장터에서 뼈를 모을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쪽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이신의 의전과 매너를 알아보았는데요. 이게 전부일까요? 자, 제이시 의전과 관련해 이 외에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무슨 화면이죠? 한국제이시 홈페이지 않습니까?
포털에서 한국청년회의소 이렇게 검색하면 쉽게 찾아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메인 창의 정보 마당에서 자료실을 클릭하면 17번째 제2시 통일의전 규범이 올려져 있습니다. 통일의전 규범 파일을 클릭하면 제2시 의전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한 86쪽 분량의 아래 한글 파일 문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2시 행사를 할 때 국기와 제2시 개양 방법부터 로컬, 지구 단위, 중앙 단위 행사를 할 때 각각 시무식, 그리고 타 로컬과의 자매 결연이나 조인식을 할 때 또는 총회, 이사회, 시나리오까지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를 해 놓았습니다. 성공적인 제2시 생활은 인사 잘하기와 참여 그리고 준비가 최선이지 않겠습니까?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회원님에게 언제 갑작스러운 의전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글로벌 리더의 기본은 의전과 매너입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들고 의전이 조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의를 다 듣고 나면 통일 의전 규범 매뉴얼을 꼭 다운받아서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받은 자료는 출력하거나 또는 컴퓨터에 보관을 해두고 필요할 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2시 의전과 매너 강의를 함께 참여했는데요.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아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힘입니다. 이상으로 의전과 매너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